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 등에서 1.5%로 하향 조정 예정이고요. 환율은 1,400원대 계속 고환율입니다.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도 파탄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보다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났어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7조가 증가해서 100조가 넘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올 1분기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 세수가 24조 덜 거쳤고요. 작년 1분기 대비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9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전체 재정적자 예상치를 58조로 전망했는데 벌써 1분기에 전망치의 90%가 넘는 54조가 발생했어요. 아이와 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전세 사기 당한 젊은이들이 벌써 4명이나 자살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몰아서 분신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고 참담한 사태를 보면서 경제부총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파탄과 민생 도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본 의원은 미중의 경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탓이나 하고 탈중국이라 주장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상조하고나 강조하면서 아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단을 통해서 전면적인 경제 라인을 교체해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파탄 지경의 국가 경제와 재정, 민생 붕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의향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을 제 거치와 관련돼서는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숫자를 지적해 주시고 지옥, 파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님께서 지적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해달라 이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이 배가 됐습니다. 그전 해보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900억, 1000억 정도 한 해 수입하던 에너지를 약 1900억 정도 수입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가 폭락을 한 겁니다. 바닥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여러 정부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갈 때 예외 없이 우리 수출이 주저앉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구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영향입니다. 여기에 국내 정책이 대단히 뭔가 잘못해서 적자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 투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빨리 경제 활력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대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외부 탓만 하기 때문에 환율 1,400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환율이 1,300원입니다. 부총리님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건 없다. 모두 외부 탓이다. 이렇게 탓만 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이 모양이에요. 외부 탓이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상에 관한 이해입니다. 내부의 정책,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잘못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전 정부 탓만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 태도로 경제를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점점 더 파탄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전 정부 탓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다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반 이상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자 감세에다 등등 지금까지 많이 지적했어요. 왜 외부 탓만 하세요? 제가 그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기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 제가 무한 책임을 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책임 없어요? 그냥 무한 책임,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지요. 그 정도입니까?
어떻게 그 할까요? 어떻게- 대안을 내놔야죠. 대안을 방법을 강구해야죠. 몇 개라도 제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다시 저인데 시간 좀 주셔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부진하니까 지금까지 수출 대책만 해도 25건 이상을 했습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했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은 국회 협조도 구하고 또 국회에서 일정 부분 협조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총님 답변을 길게 하셨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 파탄의 제일 큰 책임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기재부가 공찰 독재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 집권과 통화 집권까지 팔아넘기면서 매국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는 1년 동안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잘못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입만 열면은 세계 경제 탓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입 벌구라는 말씀 아세요? 입만 열면 구라라는 건데 비속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입 열거라고 새로 만들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의원님, 저는 의원님, 본의원이 이 경제 말씀 위기는 좀 들으세요. 잘해주십시오. 듣고 답변하세요. 정부 경제 위원은 위기는 아무 말씀을 유례가 자리에 있는 거 없는 이 아닙니다. 중에 경제 양현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공격성만은 좀 상당해 주세요. 세계 12 경제 대국이 1년 만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전대 위기도 고조되고 있어요. 스스로 몰라는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선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저도 의원 신분으로 국무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비판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또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무한 책임을 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경제 제대로 살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영호나 의원님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아무 표현이나 이렇게 하시는 건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의 지옥에 나가지 않습니까? 양영수 의원님,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을 자꾸 격화시키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이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특히 정부 관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있으면은 거짓말이 있다고 그 거짓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고 이것이 거짓말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지금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게?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4월달이 3.7%입니다. OECD 국가 중에 3%대 물가를 기록하는 나라는 6개 국가입니다. 저물가에 실험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5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물가 정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년 만에 3%대 물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도 물가가 3%는 낮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논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전부 거짓말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왜 국무위원은 아무 소리 못합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왜 국무위원을 여기 두고 자, 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뻥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부총리님, 양경수님 두 분 다 좀 자제하시고요. 자, 자제하시고 잠시만요.